예전에는 쉽게만 여긴 일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버스를 타려고 해도 그 5m를 가지를 못해가지고 버스를 놓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회의를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회의를. 자다가 이제 이 잠자리에서 이 뒤척거릴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 뒤척거리지를 못했어요.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수술이 늘 정답인 건 아닙니다. 이럴 때 한의원을 찾게 되죠. 만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매선치료, 추나요법, 약침술, 한약 처방 등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법을 결합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과 연관된 만성 통증은 해당 질환의 기능적,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매선치료와 추나요법을 결합해서 치료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선 치료는 침을 꽂아두는 유침과 침을 피부 내에 자입해 장시간 방치하는 매침의 원리를 근거로 형성된 혈위 자극요법입니다.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분해 흡수되는 의료용 실을 이용해 각종 질환을 치료하죠.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만성 통증, 매선 치료를 비롯한 여러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 박사 임용균 원장과 함께 만성 통증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나이가 들면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척추 질환입니다. 허리에서 다리까지 통증이 퍼져 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통증이 말할 수 없었어요. 우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MRI를 찍어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시술해서 통증은 완화가 됐는데 이 걸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거동이 하기가.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관리가 좀 소홀했는가 이게 재발이 됐더라고요. 어느 날. 평지를 걷는 것도 힘이 들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특히 고역이었습니다. 다리가 뻣뻣해 무릎을 마음대로 굽히고 펼 수 없었는데요. 몇 번이나 주저앉아 다리를 주무르고 벽이나 난간을 잡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증상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다양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질은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김기봉 환자분께서는 5년 이상 지속된 허리 척추관 협착으로 인한 하지통 그리고 요통이 주된 증상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왼쪽 엉치부터 다리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하지방서통이 아주 심하셨는데요. 이제 보행시라든지 동작시는 물론이고 가만히 앉아서 쉬거나 주무실 때도 통증이 많이 심하셔서 아주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일상에서 겪는 불편은 대부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는 진짜 이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또 삶의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버스를 타려고 해도 5m를 가지를 못해가지고 버스를 놓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회의를 느끼겠더라고요. 다행히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로는 증상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매선 치료와 감압 치료를 병행했죠. 안녕하십니까 김기봉님. 네. 오늘도 이제 허리 치료, 다리 치료 하러 오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서 신경이 많이 눌러져서 다리까지 조금 많이 불편하셨는데 오늘 컨디션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랑 비교하면 이제 조금 많이 좋아지신 편에 속하거든요. 일단은 꾸준하게 한번 남아있는 이제 통증도 같이 한번 이제 치료 계속해서 더 좋아진 상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추나하고 매선하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 약침 치료 다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치료를 반복하면서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손상된 척추 주변 근육과 힘줄 등 여러 구조물들을 좀 강화시켜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매선 치료를 2주에 한 번씩 진행하였고요. 매선 치료와 매선 치료 사이 기간 동안에는 손상된 척추 쪽, 뒤틀어진 척추 쪽을 좀 바로잡아주고 교정을 좀 많이 시켜주는 감압 치료 그리고 추나 치료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내원하실 때마다 근육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약침 치료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몸속에 시술된 매선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분해 흡수됩니다. 오랫동안 침을 맞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을 촉진하고 면역력과 치유력도 높여줍니다. 우선은 2번의 매선 치료를 통해 통증은 60%로 줄어들었고 지금 경과는 이제 거의 처음 통증의 30%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남았긴 한데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이 30%도 마저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멀게만 느껴졌던 평범한 일상.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한의원을 찾은 덕분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다리가 좀 당기는 게 그게 이제 좀 없어졌고 또 계단, 특히 계단 같은 데 내려가고 우리 집에는 이 그 고바위가 좀 지었거든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건 그런 대로 올라가기가 좋은데 내려갈 때는 못 내려가서 막 다리가 떨려가지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막상 이거를 겪어보고 협착증이라는 거 이걸 알아보니까요. 옛날에 그러더라고. 이게 양반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그러니까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거죠. 그냥 옴살 걷고. 그런데 참 속으로 이게 이런 분이 많더라고요. 저 말고도. 그런 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치료를 열심히 받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을 하다 보면 몸 곳곳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상원 씨는 발바닥 통증 때문에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치과 교공소 앉아 있는 직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 목이랑 팔목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내원을 했었는데 원장님께서 좀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진료를 해 주셔가지고 좀 그때 좀 많이 완화돼서 이번에 또 이제 족저근막염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직업, 식당 일을 서서 하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서서 있다 보니까 다리에 통증이 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대가 한 40대가 넘다 보니까 근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느껴지면서 이제 다리 쪽에 족저근막염이 통증이 오기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와서 보니까 이제 원장님이 진료하시는데 족저근막염이 왔다고. 네,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치료를 좀 병행하면서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지금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부근까지 이어지는 두껍고 강한 섬유 조직을 말합니다.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발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환자분은 3개월 이상 경과한 양쪽 발바닥의 통증 때문에 내원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부터 발바닥에 심한 통증이 시작된다고 했고 장시간 서서 생활을 할 때는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족저근막염에 해당하는 증상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장시간 서서 일하면 외부 충격과 스트레스가 발바닥에 지속적으로 전달돼 족저근막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환자분의 발 뒤꿈치 부분 이제 초음파 상태를 봤을 때 이제 이 부분 이제 뒤꿈치 이제 종골 뼈 있는 부분이 보이고 이제 이쪽에 이제 족저근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정상적인 두께보다는 좀 두꺼워져 있기도 하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선명하지가 않은 모습들이 보이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당 부위에 염증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증상이 좀 오래되면서 이제 만성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로 관찰이 되십니다. 족저근막염은 꾸준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통증이 만성화되면 장기간 치료해야 증상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죠. 매선 치료로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켜줍니다. 지금 치료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발에서 그
내치가치 쪽을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치가치 부분이 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말하자면 좀 내려앉으면서 이제 발에서 이제 체중 분산이 이제 고르게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족저근막염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상태로 내원해 매선 치료에 이어 약침술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태반 성분이 정제된 자하거 약침으로 자연 치유력을 강화합니다. 치료 3주차에 접어들자 증상이 많이 호전돼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매선 치료와 약침술을 주 1회 시행했습니다. 오래 서서 생활을 하시면서 종아리 근육의 과부하가 왔고 그로 인해서 족저근막염이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매선 치료를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족저근막염의 염증 개선과 통증 완화 효능이 뛰어난 자하거 약침술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치료를 진행하면서 환자는 서 있을 때 오는 통증의 강도가 조금씩 감소하고 계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발을 디딜 때 오는 통증 또한 강도가 지금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치료 효과를 본 후로 김상원 씨는 일상에서 뚜렷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치료에만 의지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과 운동도 병행하려고 노력하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족저근막염 와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제 좀 통증이 이게 뭔지 모르고 가서 치료를 한 몇 회 내원받고 나니까 완화되는 느낌이어서 병원 안 가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예 한 며칠을 쉴 정도로 너무 심하게 이제 진행이 돼서 그때부터는 원장님 말씀을 듣고 계속 가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어요. 가게를 계속 할 수 있을 정도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원장님께서 치료만 해줘서 이 병은 낫는 게 아니라 최대한 쉬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체에서 오는 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제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은 무리 없이 해주는 게 이제 치료의 목적에 좋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증상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일상에서는 발과 다리의 근육 근막에 대해서 마사지볼 또는 테니스공, 골프공 등을 이용해서 지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이 얇은 신발이나 슬리퍼 등은 피하는 것이 좋고 발을 잘 감싸주면서 적당한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체중도 족저근막염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어 수업이 한창인 복지관. 공부에 재미를 붙인 김인숙 씨가 성실하게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통증 때문에 거동이 어려워 엄두도 내지 못한 일과죠. 치료받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상상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다가 이제 이 잠자리에서 이렇게 뒤척거릴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 뒤척거리지를 못했어요. 허리에 심도 많이 박았거든요. 구부리지도 못하고 일단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청소도 해야 되고 가정주부면 집안일을 해야 안 됩니까? 못해. 그러니까 제가 한 2년을 넘게 쉬다가 치료를 받고 좀 많이 좋아져서 그래 이제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공부하러 왔습니다. 좋아졌으니까 다니지. 전에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좋아지니까 좋지. 수업이 끝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한 곳은 집입니다. 작년 여름에 한방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반복하자 점점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료하고 하루 3번씩 약까지
먹고 하니까 몸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불편한 목과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오랫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정답일 거라고 여긴 시절도 있었죠. 제가 우연히 여기 앉아서 이제 텔레비를 봤어요. 시술하시는 모습, 치료를 왠지 막 쨍하면서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 뒷날 아침에 바로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원장님 시키는 대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치료를 하고 난 뒤에는 아, 내가 이래가 안 되겠다. 내가 영어 공부도 하다가 쉬었는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이제 그것도 하고 뭐 노래 교실도 가고 할 거 다 합니다. 수영도 하고. 아이고 이제 인간이 다 됐네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예. 뭐 수술한 줄도 몰라요. 자세가 첫째는 바르고 만족합니다. 99%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씨의 기쁜 소식은 10년지기 친구 권상희 씨에게도 닿았습니다.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권상희 씨는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해 50대의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왼쪽 무릎에만 인공관절을 삽입해 오른쪽 무릎은 여전히 말썽이었죠. 관절염 앓은 지는 막 15년도 더 됐고, 예. 그래가 왼쪽은 약 10년 전에 수술을 했고, 그래 그 당시도 이 오른쪽이 30-40% 안 좋다 해서 할라 하다가 안 하는 게 좋다 싶어서 그 버티 나왔는데 그러면은 막 이 부딪히니까 알이 가지고 예 제가 무거운 거를 겁 없이 그때는 좀 젊었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무리가 가라 놓이게 너무 이리 걸으면 애리고 아팠어요. 그 당시엔 그렇게 심했습니다. 그때는 막 이래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죠. 물리치료만 받아오다 친구의 권유로 찾게 된 한의원은 곧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통증이 줄어드니 걸음걸이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다양한 활동도 소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침으로는 시간 나면은 밭에도 한번 둘러보고 텃밭을 하거든요. 텃밭 둘러보고 그리고 시간 잠깐 나면은 또 여기 공원에 와가지고 운동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 너무 행복하고 즐겁죠. 심정이 맨날 놀러 갈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좋게 한의원을 찾은 두 사람, 1년째 이어지고 있는 동행인데요. 믿고 의지하는 친구와 함께하니 몸이 더 빨리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래돼서요 10년 지기 친구입니다. 사회 친구인데 10년이 아니라 오래된 어릴 적 친구처럼 서로 마음이 너무 잘 통하고 각별한 친구예요. 내가 치료를 받고 너무 좋아서 옆에 친구가 안 그래도 무릎을 뭐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의원에 가는 데를 한번 가보고 안 되면 수술하면 되잖아. 수술보다는 치료를 먼저 해보자. 그래가 같이 오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뭐 수술하러 가고 이래서 할 때 마음이 아팠는데 한의원 와가지고 치료하기 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러면 저도 나도 따로 갈란다 이래갖고 그래 와가지고 치료를 하고 나니까 막 나갈 때는 올 때는 뻐근했는데 나갈 때는 막 몸이 가뿐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지금 1년 동안 치료하니까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실과 바늘처럼 제가 오늘 오면 오후에 오고 안 그러면 오늘 못 오면 내일 오고 우리는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뵙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그래도 이제는 걷는 게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권상희 씨는 치료 2, 3개월 차에 뚜렷한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처럼만 한다면 인공관절 수술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환자분은 양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주 증상이었습니다. 보행이 힘들었고 무릎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심한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왼쪽 무릎은 이미 수술을 하였고 오른쪽 무릎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원했기 때문에 무릎 주위의 근육, 인대, 힘줄 등을 강화하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선 치료를 2주에 1회 간격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통증 완화 및 관절염 치료 효능이 있는 약침술을 지속적으로 매일 시행했습니다. 매선을 시술한 부위에서는 우리 몸에 이로운 무균성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면역력을 증진하고 치유력을 촉진하죠. 자거 약침은 성장인자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골의 주 성분인 콜라겐을 보충해 통증 경감에 도움을 줍니다. 환자분은 치료를 시작하고 2,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통증이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텃밭을 가꾸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자유롭게 하고 계시며 꾸준히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1년 이상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뵙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진료하면서 또 시작하기 전에 말씀 좀 나눴고 또 치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통증이 만성화되면 심리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김인숙 씨는 수술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명균 원장의 진료를 받으면서 치료 의지를 차근차근 다져간 결과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허리와 목 주위의 통증 및 팔과 다리의 연관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통증을 오래 겪으면서 우울증, 불면증, 체력 저하 등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리에 통증과 무력감이 심해서 5분도 걷기가 힘들었고 목 문제로 인해서 양쪽 팔과 어깨의 통증도 극심했습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경추 디스크,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만성 통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겪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개선을 목적으로 매선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통증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까지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증상은 한약을 처방하여 치료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일컫는 만성 통증은 치료를 통해 나아지더라도 꾸준히 반복하지 않으면 다시 증상이 발생합니다. 관리 치료가 필요한 이유죠. 몸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가 자유로운 일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통증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일상생활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겪고 있었던 우울증, 불면증, 체력 저하 등의 문제도 함께 호전이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여행이나 등산과 같은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숙 씨하고 같이 지금 10년을 다니고 있는데 건강해가지고 여행도 가고 막 등산산에도 가고 싶고 앞으로 평생 잘 지내고 싶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통증. 하지만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라면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통증이 만성화되어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강한 치료 의지가 즐겁고 편안한 삶으로 향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심한 통증도 나에게 맞는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생활을 잘 관리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심한 통증이라 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에 도움이 되는 내선치료 추나요법과 같은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